20세기 소년 본격 90년대 추억팔이 팟캐스트 70회입니다. 와우. 네, 축하드립니다. 누구에게? 20소소에게. 네. 네. 안녕 20소소? 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사카린입니다. 네. 할 얘기 있습니까? 아, 네. 뭐? 금방 사랑에 빠지는 린입니다. 오, 새로운 소식 있나요? 네, 새로운 소식이 뭐야. 난 좋아. 한다면. 네. 자꾸 제가 네. 금사빠로 이렇게 계속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있어요. 네. 금방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게 저의 요즘의 근황입니다. 뭔 얘기야? 뭐야? 민 씨가 지금 아까 BGM도 넣어줬더니만은 한다는 소리가. 너는 밀물처럼 밀려오라. 그렇지. 여기 내 대변이 있는데. 내가 대변인이래. 굳이 긴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요? 이런 느낌인 거죠? 기다려 보겠다. 너 밀물처럼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 얘기를 나알바에서 안 하고 여기서 했구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언제 썰물처럼 빠질지 모르니까. 그렇지. 참 이 당근과 채찍을 주는 그러니까요. 진정한 네. 대변인입니다. 옆에서 간신처럼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나알바에서 이 얘기했으면 나는 뭔 개소리야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끝났죠. 끝났었겠죠. 우리 대변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적막하거든요, 둘이 해야.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네. 민 씨가. 감사합니다. 네, 민씨. 바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바빠질 계획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몸을 녹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백발 되겠어요. 네. 이미 반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다코 vs 카야코가 나오면 같이 보러 가시고. 그럼요. 네. 부천국제영화제 휴가 내고 가겠다고. 일보다도 사다코가 더 중요하다. 지금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 설레는 얼굴을 보라. 뭐죠? 저의 근황을 얘기하자면 네네. 수요일에 곡성 보고 어제는 곡성 얘기한. 진짜. 곡성 얘기만 한 4시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7시에 만나서 한 12시 반에 헤어졌는데 대화에 한 7알이 곡성이었어요. 네. 영화 본편보다 더 기네. 그러니까요. 뭐 그런 사실만으로도 곡성은 뭐 성공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영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오늘 할 얘기가 사실은 약간 이어지니까. 영화관과 소년소녀, 극장과 소년소녀였죠. 극장과 소년소녀 편을 하기로 하는데 그 전에 팟빵 리뷰 한 개만 읽겠습니다. 네. 문아리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진짜. 전자오락 사망 유희 이후로 거의 정확히 3년 만에 인사드리는 용선입니다. 반가워요. 전자오락 진짜. 사망 유희의 그분이시죠. 네. 네. 음악하셨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드럼 게임 하다가 음악하게 그렇죠. 되었어요. 전자오락 사망 유희 뭐 다시 듣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 민 씨가 파릇파릇한 민 씨가 데뷔작. 처녀작. 댓글이라 그런 걸로 안부를 전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20소서는 빠짐없이 계속 챙겨 들었습니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추억 하나 투척하고 갑니다. 중학 시절에 아이스바, 별남바가 매점에서 정말 많이 팔렸는데 애들이 3분의 1 정도 먹은 시점에 저는 한 입만 먹자 하면서 구걸하고 허락받으면 남은 아이스바의 반지점을 입만 깊숙이 넣고 물어서 목과 턱힘으로 쭉 뽑아 올리면 초콜릿과 사탕까지 같이 뽑혀 나오는데 그 짓을 하고 초콜릿과 사탕을 챙겨 먹으며 쉬는 시간 내내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도망자였네요. 20소서가 슬슬 장수 팟캐스트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매우 기쁘고 그걸 연으로 좋은 일이 생겼던 민님, 쇼님, 린님 그리고 사카리님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하신 행동이 냉면에 남의 계란 건져 먹는 거 그래. 같아요. 혼난다고. 진짜. 아니 계란보다 막 예를 들면 좀 괜찮은 집이면은 고기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위에 편육 한 조각. 그것도 한 조각도 아니라 한 두세 조각 이렇게 겹쳐서 올리잖아요. 네. 그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에 들어 올린 그런. 맞아. 우레용 냉면이 고기가 많아. 여튼 용선님 문아리자님 야. 네. 반갑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리운 이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운 이름 많습니다. 이렇게 뭐 아마도 잘 살아 계시리라. 나 그분 궁금해요. 진주에서 오셨던. 저기 그 게임 얘기하셨던. 네. 뭐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그분. 그러니까요. 명함을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분 궁금해. 하여튼 그래서 아마도 잘 살고 계시겠지만은
뭐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사가 있는 팟캐스트지 않습니까? 하여튼 팟빵 리뷰 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본 얘기 넘어갑시다. 오늘 극장 얘기를 할 건데, 네.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뭐 영화라기보다는 극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 뭐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극장이라는 게 뭐 영화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포괄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왠지 영화관 이러면은 자꾸 머릿속에 멀티플렉스 멀티플렉스가 생각나. 우리가 그렇죠. 막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겼던 그렇죠. 그 멀티플렉스 극장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는 그 어른들이 뭐 영화를 보러 가자 이런 표현 안 쓰고 극장 구경 가자 이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극장 구경. 그 옛날부터 그 어린 마음에 이상했어요. 왜 극장 뭐 구경할 게 뭐가 있다고?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현대인이 그 극장에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인 공간이잖아요. 해를 가리고 그렇죠. 밝은 빛이 이렇게 하나를 나오는 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엄청 같이 마치 있고. 중세에 성당에 가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심리일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 주말에 가잖아요. 극장도. 그렇죠. 예. 이렇게 깜깜한 데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빛이 나오는 그렇죠. 집에선 볼 수 없는 걸 보는 그런 그렇죠. 기분이다. 그래서 나홍진이 곡성을 그렇게 만들었나? 그럼 영화라는 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되게 신비로운 의식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지 그 극장이라는 공간이 처음 생겼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일 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다른 것보다 그 멀티플렉스라는 말이 이제 되게 이제 새로 나온 언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난 처음에 멀티플렉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때 꼬꼬마 때 막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2시간치 표를 사는 거야. 그래서 A관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B관에서 보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와, 귀여운 발상이네. 멀티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마치 그 영상기가 여러 개가 막 붙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앉아서 보다가 아 이제 재미없네 옮겨야겠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갔는데 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멀티플렉스구나.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영화제 1일권을 끊으면 이것저것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클럽데이에서 여러 클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시작은 코미디 영화였는데 나올 땐 공포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돌면서 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관람 매너가 되게 안 좋아. 개판이 그러니까 되겠죠. 그렇겠죠, 아마. 네. 근데 저는 이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한국이 아니고요. 네. 아주 잠깐 미국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법행위가 한 게 아니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지. 아니 계속 해봐. 빨리 해봐. 잠깐 있었을 때 우리나라 멀티플렉스는 많이 관이 있어봐야 한 15개? 넘지 않잖아요. 네. 39개가 있는 거야, 관이. 우와. 그렇게 크네. 동네가 어디였어요? 동네가 달라스 쪽인데. 달라스. 근데 하여튼 그쪽인데 그리고 영화관이 되게 막 하이웨이 중간에 막 있어요. 되게 되게 생뚱맞은 데 있어. 하여튼 그래 가면 막 사람들 몰이야 또 거기가. 그러면 몰 안에 이제 영화관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많아. 뭐야, 막 1관하고 2관 사이에 막 스포츠용품점 있고 막 이런 건가? 아니야 그렇진 않고. 근데 하여튼 관이 있어요. 관이 있어 들어가면 이제 1관부터 32관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침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시 반 영화를 보러 갔다 쳐요. 그러면 이제 그게 1관에서 해. 근데 왜 거기 가면 이렇게 시간표가 있거든요. 쪽지에. 아무도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아무도 내가 들어갔냐 나왔냐 네가 여기 코프를 끊었냐 안 끊었냐 터치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좌석이 있기는 한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잖아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야. 내가 언제 나오는지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2시간 후에 너는 꼭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야. 32강까지 되니까. 그거를 관리할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큰 문에서만. 그렇지. 통과를 하면 돼. 그러니까 티켓 하나를 끊고. 작은 방은 모르겠다. 그렇지. 작은 방은 모르겠다야. 그러면 시간표를 보고 내가 11시 반에 들어갔으니까 대충 1시 반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관에 거기를 어슬렁거려. 다음 영화를 마치 보는 인간인 것처럼. 그리고 2시간에 또 들어가는 거야. 2시에 시작하는 또 다른 관에.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제가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래. 바깥에서만 네. 체크하고. 근데 다만 이제 영화 끝나면은 손님 나올 때 그때 이제 안내를 하거든요. 출구가 이쪽입니다라는 것이 출구가 이쪽이라는 걸 안내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딴 데로 세지 말하는 말으라고 거. 그게 서 있는 근데 거거든요. 그 영화관의 특징은 입구랑 출구랑 이렇게 우리처럼 엄격하게 나눠져 있는 게 나눠져 아니구나. 있지가 않아. 옛날식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극장도 내가 정말 그 시간표를 보고 머리만 잘 굴리면은 또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은 먼저 나와가지고 딴 관으로 가도 사실 그렇지. 아무도 몰라.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뭐 리-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린 씨는 외국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경찰이 인터폴이 아니고서는 근데 할수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름 이거를 좋은 서비스인 척하면서 나가게끔 유도를 잘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그쪽으로 네. 못 세게 네. 무조건 길을 아예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영화관, 극장, 뭐 추억 이러면 사실 멀티플렉스보다도 그냥 일반 단관극장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지 않는데 네. 아까 싶은데 근데 뭐 저는 뭐 그렇다 치는데 뭐 민 씨나 사카린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추억 같은 것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얘들이 왜냐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동네가 서울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은 사실 이게 의정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좀- 그 극장이 그 시장통에 있었어요. 둘이 똑같은 데 다닌 거니? 네. 그러니까 포천에는 극장이 없고 없고 아, 영화를 포천에서는 보려면 영화를 보려면 의정부에 와야 돼요. 의정부 한 30분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러 와야 돼요, 그곳에. 극장 이름도 기억나요? 네. 중앙극장. 중앙극장. 의정부 극장, 중앙극장,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근데 근데 거의 대부분 네. 정읍에 가도 어디를 가도 읍내 하나 있는 극장은 다 중앙극장이야. 왜? 아 맞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다 똑같아. 그래 맞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사장님과 같은 사람이야. 사람이야. 근데 극장 체인인 거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지금 의정부 CGV예요. 현 의정부 CGV. 그게 원래 부흥 태흥 시네마. 태흥 시네마. 태흥. THC9이라 그래가지고. 태흥 시네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짜잘한 극장들을 태흥 시네마가 됐다가 그 태흥 시네마가 나중에 CGV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이게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아닌데 의정부에 하여튼 3개의 극장이 있었는데 네. 제일 처음에 지어진 게 이제 의정부 극장이고 맨 마지막이 중앙극장이고 하나가 사이에 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명보 뭐 이런 거. 명보였나? 아무튼 3개였어. 뭐 하여튼. 근데 거기는 그 옛날에 그 종이 발권해가지고 그거 그렇죠. 야시 보여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예 엄지손가락만 한 그런 거. 식에서 그 의자 엄청 불편하고 엄청 좁고 그렇죠. 예. 그 반원으로 뚫려 있는 데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냐면 그 시외버스 터미널 맞아 맞아. 이런 거 이렇게 창구처럼 그렇지. 돼 아크릴에 있는데. 구멍 뽕뽕 뚫려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안에 이제 껌 씹는 누나 있고. 그렇죠. 예. 얼굴 잘 안 보이고. 예. 그 마이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크 목소리. 되게 조용히 말하는데 크게 들리고. 예. 어른 세장이요 막 이런 거. 예. 아 어른 세장이 예전 영화 미래 세장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 뭐 돈 얼마 내라고 하고. 신분증 주세요 이러면서. 네. 예. 6,000원 정도 했어요 그때 아마. 막 조조 5,500원, 네, 성인 그- 6,000원. 네, 맞아요. 그런 조조 그 시절이었습니다. 정도였어요. 그 네.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멀티플렉스처럼 뭘 먹을 거를 대대적으로 팔지 않았어요. 아, 그지. 그래도 소규모지만 팔진 않았어? 그러니까 팔긴 매점에서 했지. 과자, 음료수, 과자지, 그래. 이런 거지. 이게 어마어마한 사이즈 통에 나오는 팝콘 이런 건 그런 없. 게 팝콘 냄새 나고 이런 건 없었잖아요. 콤보 세트 이런 거 없었죠. 그런 거 없었어. 그렇지 콤보 없었지. 그래서 의정부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번 최근에 응팔이었구나. 네. 응팔에 나왔던 극장이 의정부에 있는 쪽에 있는 극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 학주한테 걸려가지고 그 아직 건물만 남아. 또 네, 그런 건물이 게- 남아 있어요. 어.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뭔가 이벤트식으로 상영을 해요. 나 생각났어 그 영화 극장 제일 극장. 아 맞네 제일극장. 그게 내가 포스팅을 보니까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극장이던데. 근데 보니까 장사 잘 안 돼. 그러겠지. 좌석이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제일 좋은 좌석에 뭐냐면은 소파야. 소파가 있어. 제가 그 20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의정부 극장은 좀 재밌었던 게 영화가 잘 되잖아요. 영화가 잘 되면 여기 이제 그 CGV를 생각하시면 A열부터 뭐 K열까지 있다고 하면 1번에서 8번까지랑 9번에서 뭐 16번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가운데 계단 어허. 있죠. 그럼 이제 8번하고 9번 사이에 있는 계단 거기에 그 낚시 의자. 그렇죠. 네, 그 전성기 때는 호그와트가 8과 4분의 3 뭐 의자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꽉 찼다고 해도 그러면은
기다려보라 그러고 들어갈 때 아저씨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의자를 펴줘. 아, 펴주기까지 하는구나. 네, 의자를 펴가지고 좋네. 맨 뒤부터 채워줘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장화홍련을 맨 뒤에서 그 왜 삐그덕거리는 의자 있잖아요. 그 접이 의자 같은. 의자. 그래서 그 삐그덕거리는 의자에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봤다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네, 친구랑 남자놈 둘이서. 예. 장화홍련은 아직도 봐도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금만큼 이게 돈이 많지 않았고 그만큼 그죠.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영화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선명하고 또 그 극장이 어디였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극장도 기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도 누가 손예진 나온 영화인데 클래식? 뭐라 하여튼 기억 안 나는데 연애 첫사랑 시대? 사수 걸기대? 예? 첫사랑 사수 걸기대? 첫사랑 사수 걸기대 같아요.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언젠가 할 거 아니야. 그 개토하는- 유동근이 아버지로 나오는 하여튼 부산에 그거 맞습니다. 거기서 수영장 씬이 있어요. 진짜 나알바요. 그렇지. 영화. 지금 약간 수영장 노출이 씬이 나오지. 있는데 그 수영장 씬에서 되게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애기네 애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그 극장이 의정부에서 제일 좋은 극장이었어요. 그 중앙극장이. 그러니까 그 좌석이 고속버스 좌석이야. 그 약간 무슨 느낌 우등 고속 예, 버스. 아니 우등 아니야. 우등 말고 우등 아니야. 일반. 우등 말고. 야, 우등이면 나도 가고 싶다. 좌석에 우등이면 나도 가고 싶다. 우등은 아니고 근데 그게 CCTV가 가만 안 있을걸 그러면. 한 2만 원 받을 거야. 그게 그 머리 부분에 이렇게 닿는 부분이 그 이렇게 벗길 수 있는 천으로 되어 있는 그렇지. 찍찍이 붙어 있어요. 그거였어요. 그래갖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엔 대체로 이렇게 씌우는 느낌이죠. 맞아. 네, 맞아요. 네, 모자 쓰듯이. 나는 거기를 엄마, 아빠, 남동생이랑 갔는데 그 로빈 후드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로빈 후드 그 케빈 코스너의 로빈 네, 후드인가?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저 어허. 어릴 때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그 활 쏘는 거를 흥미진진하게 보고 이렇게 가족이랑 밥을 먹고 이러고 돌아왔던 정의구현하러도 정의구현 보러. 장인어른이 다 좋아해 정의구현. 진짜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래. 어벤져스 나오기 전까지는 정의의 아이콘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로빈 후드가. 탐관오리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친구랑 거기서 트로이 봤어. 트로이가 2000년대 이후. 네, 저 그렇죠. 고1 고1 때 때. 봤는데 진짜 의자 개불편한데 거기 불편해. 거기 진짜 불편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주변 일대의 학생들이 주말에 영화를 보기 때문에 교복이 가지각색이야. 그런 그렇지. 거 있죠. 네. 그 토요일 그때는 학교를 다닐 때잖아요. 그래서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 한 2, 3시쯤 영화를 시작했을 때 그 어수선하고 설렌 그 고등학생들 그 냄새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죠. 옛날에. 그 건물에서 담배 냄새가 엄청나요. 그게 맞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영화 보면서 담배 피우고 막 네, 그랬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저 담배랑 침이랑 섞인 그 냄새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쩐내. 쩐내. 계단에서 엄청 났었어요. 쩐내 엄청나죠. 그 계단이 그 저번에 얘기했던 도끼다시 바닥. 예, 도끼다시 바닥. 맞아. 화장실도 엄청 더럽고. 맞아. 더럽죠. 화장실이 청소는 깨끗이 맞아. 하셔서 깔끔한데 그 나프탈렌과 암모니아 뭐 그래. 섞인 듯한 그 이상한 냄새가 이미 있어. 쩔어 있는 그 냄새가 있어. 그리고 화장실 소변이 그거다. 물 나오는 거. 그거 아세요? 물이 이렇게 계속 줄줄줄줄 흐르고 있고 철로 된 건데. 그거 내가 옛날에 남자들은- 말한 적 있어요. 나 예. 초등학교 때 그거였다고. 계속 물이 나. 계속은 아니고. 이게 여자들은 모르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소변기인데 그 일반 소변기는 1인용이잖아. 근데 그치. 그거는 이제 다 같이 한 줄로 쓰는 다 거. 같이. 예, 중국식. 그 맘만 먹으면 한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다닥다닥 쓰면. 이렇게, 아니, 좀 앞에 누구는 쓰고 뒤에 누구는 쓰고. 가까이, 누구는 뒤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정기적으로 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네. 거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공동 수도가 같은데 그게 단이 낮아서 소변을 볼 수 그렇지, 있는 그렇지, 느낌인 그렇지. 거지. 그래서 왼쪽에서 누가 오늘 물을 많이 먹었는지 덜 먹었는지 알 수 있어.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물을 물수 썼네요. 물 쓰실 수 없는 시절입니다. 아니지 오히려 50명 쌌는데 물은 한 번만 내릴 수 있잖아. 아니야, 계속 나와. 나온다니까. 개울처럼 그게 나온다.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고. 시내가에 소변 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데였어요. 사카리 씨가 계속 비유를 약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약간 공공 기물에 뭐 죄 지은 사람들처럼 자꾸 만들어. 상상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그때도 그 그림은 그렸었어요. 페인팅 예. 앞에. 네. 간판. 그 되게 어색한 얼굴의 백인 배우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나는 사실은 극장이라고 딱 인식했을 때가
그러니까 저 제일 처음 극장 가서 본 영화가 주라기 공원 2라 그랬잖아요. 아. 그것도 저기 뭐지? 잃어버린 세계. 롯데 월드 시네마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잠실에 있는. 네, 지금은 롯데 월드에 있던 거. 롯데 지금 시네마. 지금 없어졌죠, 지금은? 그렇지. 네. 그리고 있나? 아니야, 있어. 있어? 그때도 롯데 극장 월드점이 있고 롯데 그러네, 그냥 그러네. 그게 그때 잠실점. 그 극장 이름이 뭐예요? 그때는? 롯데 월드 시네마. 월드 시네마야. 아. 롯데 월드에 있는 시네마야. 2관짜리였어 내 기억에. 근데 뭐 쇼씨도 알겠지만 거기는 되게 시설이 나름 되게 좋았어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대기업이지. 핫 플레이스에 있는 핫플레이스였어. 곳이었으니까. 그렇지, 소변은 소변기는 하나씩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롯데 월드에 있었다니까 롯데 이런. 월드. 진짜 네. 때리고 싶죠. 꿈과 희망의 세계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진짜 내가 들어가서 체험을 한 건 그게 처음이지만 계속 지나가다 본 게 이제 저희 아빠 고향이 정읍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읍 할머니 집으로 가려면 읍내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읍내 지나갈 때 거기에 있는 유일무이한 극장에 이제 유일무이한 극장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아까 민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어색한 도대체 간판. 나는 TV랑 영화를 나름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이 봤는데 도대체 어디서 많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 얼굴이 엄청 그려져 있던 맞아. 기억이 나. 몇 년 전에 말죽거리 잔혹사 간판 그림 이런 게 인터넷에 나왔어요. 화제가 됐었죠. 아직도 네. 이런 극장이 있다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꼭 옛날 영화의 소재,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그 화가가 그렇지, 간판 거기. 그림이라도 그려. 그렇죠. 그랬더니 네. 나는 화가야, 환쟁이가 하리라고. 막 이러고. 그렇지. 그리고 드라마 은실이에 보면은 그 그리는 아저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담배 피고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그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또 동네 애들이 그러니까 무서워해 그 대체 이렇게 아저씨. 순수미술을 지향했으나 꿈을 좌절하고 하는. 그러면 날개가 꺾인 거지. 아니, 극장 그런 주인이 거죠. 와가지고 아유 장씨 간판 그림 한 번만 그려줘. 술값도 없다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이런 분위기야. 항상 그 그림 그리는 아저씨들이. 그리고 인터넷에 화제가 됐었던 것이 그 외국의 간판 이런 것도 보면은 동남아 쪽 영화 간판 보면은 꼭 그 할리우드 배우 얼굴들도 묘하게 동남아스럽게 얼굴이 맞아요, 약간 맞아요. 체인지가 되어 있죠. 우리 색을 입혀서 현지화한 거죠. 현지 현지화. 패치. 근데 그게 있어요. 저 미술학원 다닐 때 비너스를 그렸는데 선생님 너 닮아서 애가 얼굴이 살찐다고. 원래 비너스가 점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자기 그림이랑 자기를 닮는다는 거야. 그런 얘기 있죠. 그래가지고 야 비너스 봐. 네 거만 얼굴이 커. 우리가 그 비너스를 따라가도 모자랄 시점에 비너스를 우리화시켰네. 그러니까 아마 동남아 그분도 현지화가 아니라 그리다 보니 어쩌다 보니 내 얼굴이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저 옛날 극장에 대한 기억 하나가 있는 게 저 이제 꽤 나중이에요. 2000 얼마였나 그때가 2005년인가 6년인가 한 10년 전인데 장애인 영화제 자원활동을 했었어요. 어허. 근데 그 장애인 영화제가 대대로 스카라 극장 지금은 다 철거돼. 그 약간 하얀 궁전처럼 생긴 그 극장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정말 열악해.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멀티플렉스에 한껏 젖어 있을 때 아니에요. 2006년이면. 그렇지. 진짜 거의 한 7, 8년을 멀티플렉스를 다니다가 자원활동을 한다고 딱 갔는데 또 스태프들 자리가 2층에 또 구석진 자리란 말이야. 그 영사하고 자막 쏘고 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막 진짜 곧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그래서 우리끼리 야 여기 철거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진짜 철거가 됐어 그 다음에. 그래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뭐 아까 민 씨가 의정부 얘기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피카디리 단성사, 그렇지. 뭐 대한극장, 서울극장, 뭐 그쵸. 명보극장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쪽을 물론 가긴 했지만은 너무 어렸을 때 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억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기억나는 거는 약간 더록을 피카디리에서 봤어요. 더록을 거기서 봤는데 더록 응. 진짜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로 큰 급의 극장이었을걸요 그 당시에. 단관들은 단관이었으니까. 진짜 커. 예. 그리고 이름이 너무 세련됐잖아 당시에. 피카디리. 피카디리, 단성사 막 이런데. 그런데 좀 몇 년 지나고 나니까는 이렇게 멀티플렉스화가 되면서 걔네들도 우리도 멀티플렉스에 롯데가 흉내를 됐나 지금? 아니 그 전에 흉내를 내보겠다고 관을 막 쪼�겠었던 쪼갰어. 기억이 나요. 네. 아, 그 작아지고. 대형 극장을. 그렇지 대형 극장을 쪼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금 맛이 없어진 CGV로 거야. 넘어갔어. 그러니까는 지금 뭐 엄청 큰 관도 한 끼키야 500석이잖아. 그쵸. 근데 이제 팔걸이 다 있고 그 음료수 꼽을 수 있고 되게 넓고 그런데 옛날에는 막
좁고 이러니까는 같은 크기여도 객석이 막 1000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의자가 삐걱거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줄 엄청 쓰고 아침부터.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건대 쪽에 사셔가지고 대지극장에 가셨대요. 그때 보셨던 게 사관과 신사라고 그러셨어요.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런 거를 초대권이 주민들한테 많이 나와서 그걸 보러 가셨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극장도 이제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죠. 가끔 왜 우리 외할머니를 모시고 제가 그때 그 검은 사제들 할머니랑 같이 둘이 보러 갔거든요. 할머니 독실한 천주교 신자여가지고. 아이고 주여. 아니. 그 왜 신부님들이 그런 악을 쫓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시더라고 신자로서. 그렇죠. 정의구현. 근데 어찌됐든 그걸 보고 나오시면서 꼭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옛날에 그 엄앵란 신성일 영화를 맞아. 옛날 그 당관 극장에 니네 외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나도 되게. 그런 얘기 하는 게 그냥 극장에 오면 그냥 그 옛날 추억 있잖아요. 어떤 영화를 봤다, 누구랑 봤다. 그렇죠. 그때는 날씨가 어땠다까지 여자들은.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하는 그 뭔가 추억의 장소. 아니 뭐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네. 그러니까 나도 더럽 피카들이. 날씨도 기억해? 그럼 나 비가 왔어. 장화홍련. 확인할 길이 없네. 난 장화홍련 저도 장화홍련 본 날 비가 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우산을 그러니까 그날 늦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또 늦어서 사실 뒤에 앉은 거예요. 그거 같이 본 거 디자이너지? 아니야. 너 모르는 친구인데. 유부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너 모르는 친구. 아니 여자애는 아니고 이제 친구인데 이제 지금은 안 만나는 하여튼 뭐 그런 거고. 누군지 알겠다. 그리고 그거 말고 하나 더 본 게 폰. 하지원. 무서운 것만 거기 가서 봐서. 민이는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폰을 보러 갔는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게 그 아역이 압권이잖아. 그러니까 어중뛰게 간 거예요. 요점은 어중뛰게 갔는데 거기 제가 좁고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좁은데 한 100명 정도가 100명? 80명 이 정도 봤는데 나랑 내 친구도 8명 빼고 다 여잔 거야. 올 여고생. 근데 이게 세라복 입는 네, 그러니까 그 알고 보니까 그날 그 학교에서 단체로 온 거였어요. 근데 미치겠는 거야. 영화 별로 안 무서웠어요. 솔직하게. 영화는 그냥 그랬어. 그냥 무서웠는데. 그냥 그랬는데 여고생들이 소리를 너무 지르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게 무서워서 내가 소리를 지르는. 그래서 네가 더 무서워. 야 그거 좀 소리 질러라. 그게 그 뭐지? 아까 할머니 얘기하셨잖아요. 할머니 얘기했는데 옛날 극장은 입석이 있었대요. 이건 무슨 제도야? 이건 무슨 제도야? 그러니까 영화가 우리나라는 웬갖 거에 다 입석이 있었어 옛날에. 영화를 그냥 예를 들어서 50명이 볼 수 있는 관이면 표를 50개만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님이 오는데도 다 파는 거야. 그럼 자리가 없으면 뒤에 남자가 서성거리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얘기가 고급 극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고급 극장. 좀 변두리 그 재개봉관 이런 데서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온 여자들이 뭐 여자끼리 영화 보러 오고 그러잖아. 아가씨 때 그러면 그렇게 뒤에서 남자애들이 영화 보고 뭐 하자고 이렇게 찝쩍거리는데 그래 고급 극장에 가면 그런 남자들도 없다고. 비싼 극장을 가야 된다. 할머니의 결론은 비싼 극장에 가서 그렇지 않은 남자를 만나라. 제가 2년 전쯤에 일본의 신주쿠에 어떤 극장을 갔어요. 단관극장이에요.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 일본 많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난 처음 봤는데 표를 달라고 하니까는 표랑 같이 번호표를 주는 거예요. 뭐 영화 시작하기 몇 분 전까지 오세요. 극장 앞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인터넷 예매 이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영화 시작하기 한 10분 전인가에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직원이 가가지고 번호표 1번부터 10번까지 입장하세요. 그러면 입장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는 거야. 대박이다. 11번부터 20번까지 앉으세요. 이러고 나서 카렌 씨가 정말 싫어하는 시스템이네요. 완전 싫어할 시스템이야. 왜? 아니지. 나는 일찍 일어난 새에게 먹이를 주는 거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으면은 영화가 몇 시 영화든 간에 일찍 가서 표를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빠른 번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객석이 200석밖에 없다. 근데 그럼 200석보다 더 많이 번호표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입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서 볼란 그러면 이제 맨 뒷자리에 뒤에도 이제 걸칠 수 있는
서서 이렇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바위 같은 게 있어요. 아하. 그런 데서 보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일본 문화였나 그때 할머니가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입석으로 예. 막 입석으로 그래서 생각이 나요. 보셨다는. 난 그런 거 아닐 것 같아. 그냥 네.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계단에 막 사람 막 안 치고. 왜냐면 그때 의정부 극장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그때 장원이 너무 재밌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그러니까 그 스크린 이게 쏘면 가려지는 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하면서 계단에 막 쌓이는 거야. 근데 그게 영화 끝나고 이렇게 싹 그 올라가고 나서 불 켜지잖아요. 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맞아. 나 그거 영화가 생각났는데 옛날에 손글씨 같은 글씨체로 세로로 자막이 나왔다? 오 맞아. 맞아. 맞아요. 어느 세로 순간부터 가로 자막이 그쵸. 됐죠. 네. 가로 자막이 됐 미드의 보편화가 만들어낸 아니 그런 거 근데 그 아닐까요? 글씨체도 지금은 고딕 같은 약간 맞아. 그 그렇죠. 세리프체가 나오는데 옛날 궁서 아니었어? 약간 궁서? 손으로 쓴 것 같은 필기체가 세로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흰 화면에서는 자막이 안 보였죠. 네,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진짜. 뭐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필름이 아니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투모로우 그러니까 롤랜드 최초의- 에메리히 영화 네. 감독의 투모로우가 아마 일반 상업 영화에서 일반 극장에서의 디지털화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디지털 영화가 되면서 필름 상영하는 극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서강대에서 데뷔 영화제라는 걸 했어요. 데뷔 영화제. 데뷔 영화제가 뭐야? 감독들의 데뷔작만 틀어주는 건가? 아하. 감독들의 데뷔작만 영화를 한 3개를 틀어주는 영화제를 하는데 거기는 필름 상영을 해요. 네. 그 무슨 팝콘홀인가 뭐 그런 서강대 무슨 아. 공연장 같은 홀이 아. 있는데 거기를 가야 필름으로 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글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디지털 상영이 되면서 이거는 뭐 2000년대 얘기지만은 네. 그때 이제 제가 표를 팔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 영화 시간표 보면은 뒤에 디지털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본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온 그 지령이 지금까지가 비디오였다면은 이거는 DV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뭐 맞는 말이긴 뭐 하네. 틀린 말은 거 아닌데, 아니네요. 네. 네. 맞네요.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야 또 일반 그렇지, 관객들 이해를 할수 있는 눈높이에 거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저 96년도에 그 브로큰 에로라는 영화를 신촌 녹색 극장에서 녹색 네, 극장.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그 아트레온 그 네. 언저리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CGV 아트레온점이 됐지만은,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진짜 뭐 비디오방과도 라고 해도 믿을 만한 작은 데서 봤어요. 근데 맨 뒷자리였는데 그 당시엔 또 경사가 또 낮잖아요. 영화. 그래서 앞자리에 머리가 크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극장의 그 좌석이 이렇게 원래 올라와 있잖아요. 엉덩이로 내리면 앉는 거잖아요. 그 올라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봤어요. 아, 높게 보시려고. 높게 보려고. 예. 앞에 그러니까 놈이 너무 머리. 사람의 그 팔걸이 부분에 그렇지, 앉은 거죠. 그렇지, 높이가. 높이가 거의 그 그런 정도지. 거죠. 예. 그거보다 좀 높지. 오케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막 그 좌석 간 간격이 넓고 그 경사가 있고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하게 그런 세상이 그쵸. 되어버렸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오빠가 아트레온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거기가 영화제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맞아. 그랬었죠. 뭔 놈의 영화제를 환경 영화제, 여성 영화제. 영화제.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영화를 보고 과제를 해야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페미니즘 수업을 들으면 여성 영화제 주간에 거기 가서 영화를 보고 그렇지. 보고서를 써야 돼. 그래가 가면은 되게 그랬었는데 아트레온이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작은 영화를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좀. CGV로 바뀐 다음부터는 그냥 CGV가 됐어요. 네. CGV야. 근데 CGV에서 하는 그 아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CGV가 아트관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일부 거점 그러니까 압구정이랑 뭐 뭐 그런데 그런데. 압구정 뭐 강변 뭐 신촌 아트레온 등등 그런 데다가 이제 저기 틀더라고요. 그런 거 뭐 그런 시네마 천국 재개봉 이런 거 네네. 해주는 데였죠.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은 그런 뭐 페미니즘 영화제 같은 그런 식의 영화제 같은 거를 그런 CGV나 이러한 극장 체인에서는 잘 못하니까는 아트레온이나 약간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아까 말했던 스카라 극장 이런 걸 근데 이용한다든지. 그런 극장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거의 없죠. 없죠. 나는 마지막 있나? 옛날에 그 시네카논 기억나죠? 시네카논. 어. 진짜 오랜만이다. 멍동에 시네카논 있었어요. 시네카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네카논에 엄청 다녔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일본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던 대학교 1학년 뭐 아니면 고3, 고2 정도였는데
볼 수 있는 아무리 개방이 됐어도 일본 문화 개방이 됐어도 이게 모자란 거야. 나의 그런 그 흡수 욕구와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맞질 않아. 수요와 늘 공급. 부족해. 그리고 조금 더 덕후가 되면 일본 문화원에 갑니다. 그래 나도 일본 문화원 다녔어. 거기서도 틀어줬었죠. 틀어줬어. 네, 일본 네. 문화원에 가야 볼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그 일본 문화원이 우리 집에서 또 왠지 멀고 또 일본 문화원 가봐서 알겠지만 좀 이렇게 찾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어렵죠. 힘든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도 있었죠. 그래서 그쵸. 우키요에 같은 거 전시 어머, 많이 전시야. 했었습니다. 맞아.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시네카노는 명동역에서 내리면은 찾아가기가 좀 쉬웠어요. 아. 그래가지고는 거기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관이 되게 작았던 기억이다. 시네카노도. 그리고 오빠가 명동 얘기하면 오빠가 코리아 극장 얘기할 거야. 코리아 극장. 해야지. 얼마 전에 그 배드 테이스트 듣는데 코리아 극장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 좋은 네. 팟캐스트더라고. 그 뭐야 토비 후퍼의 뱀파이어를 거기서 보셨다고. 좋은 영. 거기 가면은 저는 이제 90년대에 거기 자주 갔었지만은 어렸으니까 가면은 그 일본 거 스크린이랑 로드쇼를 거기 되게 많이 구비해놨어요. 아. 그거를 보려고 막 가고 그랬어요. 가면은 항상 표지가 그 소피 마르소라든지 브룩 시리즈 이런 애들 아니면 성룡 이런 애들. 브룩 시리즈. 네. 브룩 시리즈와 성룡 같은 라인이었어요. 아,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렇게? 네. 그랬어 기억이 나네요. 되게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네. 아니야. 90년대예요. 그렇게 90년대. 옛날도 네. 아니야. 거기도 브룩실즈라는 말 자체가 되게 옛날 말인 것 같다고. 그렇지. 아니, 거기도 한번 돈 내고 들어가면은 뭘 봐도 되는 그런 아. 식이었어요. 인력이 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내 그 미국도 거기도 인력이 네. 딸려서. 일본 영화 얘기해서 하는데 그때 제가 시네코아에서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을 봤어요. 박사가 사랑하는 네, 수시 좋지. 거기서 그걸 보고 민 씨랑 연애할 때 그 거기서는 그걸 봤어요. 우리 선이를 봤거든요. 아, 홍상수. 우리 선을 봤는데 그런 관의 특징이 뭐냐면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바로 들어. 그렇죠. 광고가 의미 없는 집단이라는 걸 알아. 광고주가. 이 집단은 어떠한 그런 거에도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광고를 안 넣은 게 아니고 광고를 못 넣은 거라고 보는 게 아니 오늘. 넣는다 한들 니들이 광고 보고 뭘 사겠니? 그렇지. 약간 이런 거지. 포기야, 포기. 내가 니네한테 타이어 선전해봤자 그렇지. 니들 버스 탈 거고. 그렇지. 뭘 팔겠니? 막 이러면서 모타이요. 그리고 갔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거기는 그걸 자질구레한 먹거리를 안 팔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물밖에 못 갖고 들어가고 근데 극장의 80%가 여자예요. 아. 그리고 남자들은 막 뭘 적는 사람들이야. 뭘 적어. 영화에 보면서 노트북 적는 뭔가 그 영화 학생들 있잖아요. 영화 아. 학도 아니면 뭔가 게이 같아. 게이 같아.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면 더. 진짜 갔는데 민 씨만 여자랑 왔고 여자랑 온 남자가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야, 너 승리자네.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제가 그때 이 얘기도 어디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이 보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엄청 이입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나 혼자만 웃고 있는 거야. 그 관에 다른 남자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 막 이러면서 막 웃고 있는데 근데 민망하긴 한데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너무 이게 그죠. 막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부분 있잖아요. 홍상수 영화. 그런 영화의 특징이 여성성이 증폭된 남자들이 거기 좀 있나 보다. 아니 우리 남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홍상수 영화는 지극히 남성적인 영화라고 예, 완전 골 생각하는데 때리는 막상 극장 가면은 여자가 여자밖에 많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폭발이 없잖아. 더 그렇죠. 막 폭발이나 뭐 이런 건 없죠. 폭발, 자동차 이런 거 없잖아. 로봇 없잖아, 홍상수. 파괴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야, 전신 잭 이런 스나이더가 그런 영화 찍는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싫어 나도. 잭 스나이더의 우리 선이. 일단 우리 원더. 선이가 그 경회로 연못에 김상중을 빠뜨릴 거야. 그렇지. 근데 그 물보라가 이렇게 푹 이렇게 그렇게 될 것이야. 마치 1톤 트럭 빠진 것처럼. 여관이 폭발해. 여간이 폭발해.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맞은편에 그 극장 하나 있는데 길 건너편에 무슨 극장 하나 더 있죠. 어디 맞아? 그 흥국생명에서 길 건너 쪽에 서울역사문화관 쪽에 무슨 극장 하나 더 있어요. 서울 역사문화관 건너에 있지. 네, 흥국 옆에 있고. 아니 흥국 옆에 말고 흥국의 건너편에 있어요. 조그만 게 있어? 대로를 건너면 제가 얼마 전에 거기서 라스트 탱고를 봤거든요. 아, 거기 시네코아 말고 또 있어 또 하나. 있어? 나 진짜 얼마 전에
진짜 처음 듣는 영화관이 있었는데 에무시네마라고 있었어요. 어머. 그거 어디 있는 거야? 그 근처야. 다 근데 이제 거기. 아이가 아니고 어이야. 아 그래. 나도 처음에 어머 했어. 에무시면 맞나? 아니면 쪽팔린데. 아니 거기서 봤는데 라스트 탱고를 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감독이 새로 만든 영화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영화를 해주는 데가 있어서 좀 좋더라고요 느낌이. 경희궁 뒤에 있네요. 성공미술관 근처에 진짜 있네요. 맞아 거기요. 네. 거기 그거. 그거 똑같은 얘기하는데 제목을 몰랐구먼. 에무시네마라고 있습니다. 네. 어이입니다. 모르는 거야 모른 척 한 거야. 아이가 아니고 어이입니다. 네. LMM 막 이런 거야. 나는 어른들 특히 그 김구라 이런 사람들이 그 M16 얘기하는데 자꾸 M16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불어를 읽으면 LMN 이렇게 했거든요. 이 애무가 그 애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그 서울 사시는 분 중에 강남권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그 저기 동화극장 이런 얘기도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강남에 23살에 처음 와봤어요. 아이고. 그 애초에 회사가 아니었으면 올 일이 없었어요. 지오다노가 어딘지 알죠? 지금 여기 하는 것도 강남이구나. 지금 녹음하는 곳이. 왜 그러세요? 이제는 알아요. 강남역 네. 지오다노가 옛날에 타워레코드였는데 네. 타워레코드 맞은편에 동화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강남권 사람들은 거기 자주 갔었죠. 그리고 우리도 시티극장. 시티극장이라도 누가 그거를 롯데 시네마로 맞네요. 시티극장이 원래 그렇죠. 약속의 메카잖아요. 타워레코드 아니면 시티극장 앞에서 봅시다. 그렇죠. 예. 시티극장 언덕으로 올라가서 만나자.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남들 가는 튀려고 금강제화 앞에서 보자고 이러고 있고. 뉴욕제가. 다 없어진 일입니다. 바디샵 앞에서 보자고.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 영화관은 그 동네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잘 지나다니는 게시판 같은 곳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아직도 그 깊숙이 기억이 뇌리에 막 남은 게, 초등학교 이렇게 가는 길에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8개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벽보에. 그거 게시판에 이렇게 있는데 뭐 몇 월 며칠 개봉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 한국 최초 에로 애니메이션. 누들누들. 아니 누들누들 말고 그 성인 애니메이션 그 이현세 아저씨 거 아마겟돈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본트킬인가? 지금 여기 영퀴방이야? 이현세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무슨 킬인데 그거? 이따 치고. 하여튼 뭐 그거를 되게 야해 보였어요. 그 여자 캐릭터가 가슴이 엄청 풍만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걸 보고 와 되게 크다 막 이러면서 이게 그 게시판 앞을 떠나지 못한다. 근데 그게 그 위에는 그림을 이제 붙인 거고 밑에는 이제 글씨로 해서 월일이 한문으로 돼 있고 그거에다가 월일이 한문으로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다 쓴 거. 예. 그렇지. 그게 이게 동네 이렇게 좀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마다 다 붙어져 있었어요. 극장마다 개봉일자가 달랐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찌나 동네 그 슬레이트판이라고 하나요? 스레트.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근데 슬레이트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꾸불꾸불하잖아.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사람 포스터에 배우가 있으면 거기에 입에 구멍을 눈 뚫고 입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꼽아놓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블루시걸. 블루시걸. 아이고 어쨌든 찾아냈네. 네,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뽕 영화 포스터가 그런 거였었어요. 복잡한 세상사 단성사로 뽕 따러 가세요. 카피가 그런 거였어요. 외우고 있는. 근데 왜냐면 그 단성사에서만 1차 개봉을 한다. 이런 독점을 주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거기 가야 돼. 개봉관, 재개봉관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사실 뭐 이런 거는 우리보다 더 윗세대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비디오 테이프를 봐도 뭐 단성사 개봉작 이렇게 그런 게 피카디리 개봉작. 약간 렉데리가 되잖아요. 어떤 극장에서 이걸 해줬다는 게. 그렇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극장이랑 그 영화사랑 뭐가 있었겠죠. 단성사도 참 비운의 극장이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오늘은 영화 얘기로 이제 끝내실 건가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본 연극 뭐 이런 거. 그렇지. 문화센터.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거기서 어린이 극장 같은 데서 본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 광장. 어린이 광장에서 무료공원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넘깁시다. 네, 뭐,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간이 좀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남은 얘기 없어요? 더 할 얘기? 네. 없어? 그러면은 할 얘기 그거 있잖아. 옛날에 그 매점에서 팔던 거. 옛날 극장 매점. 그래 옛날 극장 매점 얘기 좀 해보자. 기억 안 나죠? 난 배고파서 못 먹어. 배고파대. 돈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돈이 없던. 그러니까 뭘 팔았는지 기억나잖아. 저는 그런 것만 기억나요. 그 아크릴 구멍 뽕뽕 뚫린 거에 과자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었어. 근데 바라만 볼 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슬펐던 게 뭐냐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기 이렇게 바로 딱 보이는 그런 그래. 거라서 영화를 이렇게 보려고 거기 계단을 타면은 그 담배하고 침이 섞인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걸 보고 먹고 싶다 하고 그냥 올라가서 영화를 하지만 난 돈이 없지. 근데 예. 그 지금은 이렇게 오징어 같은 그래, 것도 맛밤 버터구 이런 것도. 막 이런 게 팔지만 맛밤. 이렇게 비닐 봉지에 한 마리씩 이렇게 납작하게 아, 있는 네. 애를 구워서 달라고. 그리고 서울극장 앞에는 그거 막 그 쥐포 같은 거 엄청 팔아요. 파는 데가 있어 예. 따로 앞에. 옛날에 그 단성사 이쪽 앞쪽에 이렇게 엄청 큰 문어다리 같은 거 그래. 있습니다. 썰어서 이렇게 예. 돌멩이에 구워주고 그거 얼마 안 하는 건데 그 당시엔 그 돈이 없어서 못 먹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지금은 맥주를 팔아도 CGV 같은 데서 종이컵에 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카스 캔 맥주를 팔았어요 거기서. 좋네. 아저씨들이 맥주를 따서 오징어를 먹으면서 영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90년대 30대 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네. 우리 아버지가 다이아들을 그렇게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을 거야. 막 어딜 가도 사실 막 담배도 막 필 수 있고 되게 좋은 세상이야. 그래 우리 아버지가 팔팔 피면서 카스 마시면서. 그 영화관에서 막 다이아드가 우리나라에서 그때 엄청 히트쳤었죠. 그때는 하여튼 1편. 그 흡연 같은 것도 영화 보다 보면 아저씨들 그냥 나가. 나가서 담배 피고 와 그냥. 근데 어쨌든 그 30대를 그렇게 90년대를 향유하면서 살았던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지금 너무 재미없는 거지 삶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생각만 하고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헛된 생각을 하세요. 맞아. 아 가서 사면 되지 뭘 예매를 해. 네. 막 그래서.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예매도 전화 예매가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또 앱 깔아야지.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나 예매해달라고. 몇 시에 뭘 볼 건데 결제해. 돈 보내줄게. 막 이러면서. 돈 보내줄게. 그래서 유괴했어. 그 뭐냐 유괴당했어? 그게 아니라 암살을 보고 싶은데 본인들께서는 죽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려고 해도 잘. 그래. 맞아요. 예. 근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메가박스에서 전화 예매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럼 네. 저도 전화로 예매했어요. GTV 강변. 근데 요즘에는 ARS 예매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끝났어. ARS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현장 예매 창구가 따로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때 작가님이 그거 어플로 하실 줄 몰라가지고 내일 본 영화를 오늘 가서 예매한다. 기기로 예매를 하신다고 아날로그 예매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또래 쯤이신 분들이 그 옛날 생각만 하셔서 요즘에 예매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딸이나 아들한테 옛날에는 늘 자기가 알려주는 입장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우와 아빠 대단해 막 이런 건데 자 이제는 딸들이 이거를 만져줘야지 이 앱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누르라고 하는데 또 딸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야. 좀 천천히 얘기해줬으면 다시 좀 해봐 좋겠는데. 보여줘 막 이러면서. 근데 또 그런 게 하여튼 그리고 복합적으로 그 앱 사용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가르쳐주기만 하던 입장이었는데 아랫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입장, 그러니까 역전되는 상황을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수첩에 적어드리잖아요. 수첩을 잃어버려. 그래서 다 폐기해야 돼. 근데 제 아이디와 제 비밀번호도 외우기 힘든 세상에 엄마 것까지 내가 어떻게 외우고 있냐고. 나도 우리 엄마 거 외워줘요. 우리 엄마 자꾸 잊어버려서. 나는 그래서 잃어버릴까봐 그걸 아이클라우드에 넣어놔. 그럼 되는 그렇죠. 거지. 네,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컴퓨터 신봉자잖아요. 그렇죠. 기계 세상에.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저도 되게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는 게 나는 그렇게 클라우드를 못 믿거든요. 나도 오히려. 클라우드를 못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집을 수 없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저도 되게 물질적이에요. 기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이 거짓말을 할 뿐이지. 근데 극단적인 게 뭐냐면 저는 다이어리를 수기로 써요.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나도 수기로 써. 나도. 그죠? 여기 3명은 그렇고. 여기 민 씨는 구글 캘린더만 써요. 야,
나는 글씨도 못 쓰는데 뭐로 노트 적어? 그렇죠. 합리적이야. 그리고 노트를 왜 사? 다이어리 10,000원이나 하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죠. 회사에서 다 공짜로 줍니다. 주는 것만 쓰면 됩니다. 이분은 절대로 그런 거 손으로 쓰는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글씨가 더 못 나시고 있어요. 저 내 생각엔 진짜 맞아요. 한 10년만 더 이렇게 지나면은 기억 니은 쓰는 법 까먹을 것 같아. 읽을 수만 있어. 아니 내가 필기를 하는 그게 내 사인밖에 없어. 사인도 영어로 하잖아 또.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한글 쓸 일이 없어요 사실. 내 사인 한자. 한글이 없어. 아무튼 그러합니다. 아 근데 하여튼 그 삐걱거리는 의자에서 장화홍련을 봤던 거는 되게 아직도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 축축하고 막 냄새 나고 담배 맞아. 쪘네 막. 그리고 지금은 안 울 것 같은데 그때 트로이를 보면서 울었어. 어느 시점에서? 갑바보고? 아니 왜 그 되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러줄 때 그때 울었어. 이상해. 아들을 이상해. 잘못 둬가지고 막. 다음에 한번 의정부 한번 오셔서 그 보러 가시다니요. 그 지저분한 데서 거기. 아 싫어. 저도 더럭에서 알카트레즈 감옥 폭발할 때 울었습니다. 애기는 애기야. 그거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거 막 이렇게 흔드는 날아가고. 거 나 진짜 그런 거 보면 울었어 어릴 때는. 그거. 그래요. 잘했어요. 인디펜더스 데이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그렇지. 근데 그게 20년 지나면 다시 돌아와. 영화 보고 우는 날이 다시 돌아온다고. 지금도 울어요. 나 연속극을 못 보잖아. 감수성이 풍부해서. 네. 곡성 보고 안 울었어요? 곡성을 보고는 불 켜고 잤지. 개공감. 여튼 극장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그런 그쵸. 추억이 많이 있을 거니까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은 팟빵 리뷰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는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